7장 전쟁의 기회 위기와 실패를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기. 우리는 성을 쌓고 군량미를 관리하며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쟁터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서는 것, 즉 위기와 실패를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이 장에서는 손자병법과 미움받을 용기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위기와 실패를 어떻게 인생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을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 말은 위기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패배는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실패와 위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목적론을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현재 행동과 상태는 과거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실패는 과거의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원인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반면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다음 행동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위기는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해고, 중대한 프로젝트의 실패, 신뢰하던 사람의 배신, 건강의 악화, 경제적 손실 등. 이 순간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충격, 부정, 분노, 두려움입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이것은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전체적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제 능력과 자원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생의 과제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아들러는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직업 과제, 교제 과제, 사랑 과제입니다. 위기는 바로 이 과제들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는 직업 과제의 위기입니다. 신뢰의 배신은 교제 과제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들을 회피하려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는 말합니다. 회피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받은 전쟁 역사를 보면 위대한 승리는 종종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막대한 군대에 맞선 유비와 송권은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형과 기후를 활용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 병력 부족을 인정하고 그 대신 강점, 수전의 능함, 지형의 익숙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인생 전쟁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손자의 지혜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관점에서 실패를 다루는 현대적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신지영 씨는 1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첫 달 동안 그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하며 사회에서 버려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원인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미움받을 용기에서 읽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변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해고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손자병법의 교훈을 적용해 자신을 분석했습니다. 강점,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네트워크, 문제 해결 능력. 약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족한 이해, 나이에 대한 편견, 재정적 압박. 기회,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위협,
경쟁자의 증가, 산업의 빠른 변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인 산업 경험을 살려 컨설턴트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전직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더 유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해고라는 위기는 오히려 그녀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바란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신중한 준비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기와 실패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전 전술. 첫째, 정지하고 평가하십시오. 미움받을 용기에서 강조하듯 충동적인 반응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를 따라 상황을 알고 나 자신을 알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평가 단계에서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재해석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는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데이터로 재해석하십시오. 이 실패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가? 셋째,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위기 앞에서는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손자병법은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승리를 이루라 고 조언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계획 세우기, 건강한 식사하기, 정보 수집하기 등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게 합니다. 넷째, 유연하게 적응하십시오. 손자병법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쟁은 적의 허점을 공격한다 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고정된 계획보다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말하는 용기는 고집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지원을 구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고립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버디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약점이 아니라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손자병법은 전쟁의 궁극적 목표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당신의 장기적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십시오. 이 위기가 오히려 더 나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위기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전략적 사고와 미움받을 용기의 심리적 통찰을 결합할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쟁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